세계 최강의 전술기인 F-22에 대적할 만한 기체로 알려진 러시아의 수호이 57. 하지만 공중우세 전투기, 저온 플라스마 스텔스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활약을 선보일 것만 같았던 수호이 57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알려진 성능들에 비해 성과는커녕 망신살만 뻗치고 있는데요. 나날이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알려진 성능만큼은 우수한 수호이 57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57. 수호이 57은 수려한 기체 형상과 함께 미국의 스텔스기 등장 못지않게 이전 러시아 전투기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기부터 개발되어 왔던 수호이 57은 미국이 F-15와 F-16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인해 이 사업은 흐지부지되고 마는데요. 이후 소련을 잇는 러시아의 경제가 다시 회복함에 따라 프로젝트는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뒤늦은 개발로 인해 초조해진 러시아는 F-22를 견제하기 위해 수호이 57에 공을 더 많이 들이게 되는데요. 수호이 57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통째로 움직이는 수직꼬리 날개입니다. 보통의 전투기들의 수직꼬리 날개가 여러 개를 붙여 만든다면 수호이 57은 수직꼬리 날개를 통으로 만들면서 기존에 탐지되기 쉬웠던 문제점을 보완해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는데요.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은 스텔스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스텔스기로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려한 기체 형상에 숨겨져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이게 형상을 띠고 있는 수호이 57의 주날개, 델타 이글 기반으로의 스텔스 성능의 향상을 위해 개량된 이 주날개는 다른 나라의 스텔스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형상으로 스텔스 성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또 수호이 57은 이 주날개와 더불어 공력 특성을 보강하기 위해 주날개 앞쪽에 큰 스트레이크를 장착했는데요. 주날개의 양력 발생량을 조절해 선의 성능을 높이거나 이착륙 능력을 향상해주는 카나드익의 역할을 대신하는 스트레이크는 카나드익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넓혀 스텔스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스텔스 기능에도 방해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의 세 번째 장점은 강력한 멀티밴드 레이더를 이용한 카운터 스텔스 전략인데요. 수호이 57에는 N036 벨카가 메인 레이더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N036 벨카의 평균 출력은 수호이 35BM의 이루비스-2 페사 레이더의 A사 개량형으로 이루비스-2에 비해 20%에서 25%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냐면 62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중 16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F-22의 AN/APG-77 레이더, F-15의 AN/APG-63V3 레이더에 버금갈 정도로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가진 레이더라고 하네요. 하지만 수호이 57에는 이러한 메인 레이더의 성능을 증폭시켜주는 더 무시무시한 레이더들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X밴드 A사 레이더와 양쪽 주날개에 설치되는 L밴드 A사 레이더인데요. 이러한 멀티밴드 레이더는 수호이 57이 더 쉽고 빠르게 적기를 찾아내 전략적으로 요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수호이 57은 이 외에도 많은 양의 무기를 실을 수 있는 폭장량, 강력한 전자전 체계와 최신 항공전자 장비 시스템 등 수호이 57의 스펙을 보고 있자면 미국을 잡기 위한 러시아의 부단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데요. 멋있는 외형과 화려한 스펙으로 수호이 57은 등장과 함께 많은 이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았으나 이 모든 성능이 사실이었다면 F-22와의 대적도 기대해볼 만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과장된 부분과 애매모호한 부분들로 인해 수호이 57은 점차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잡겠노라 당당히 선언한 러시아의 미래 전투기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수호이 57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